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부장,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국제유가가 2주간에 4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우디, 러시아, 미국 다 전쟁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석유 전쟁. 그렇죠. 이 중에서 셰일 업계, 미국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또 위기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최근 들어서 유가와 함께 가장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이 셰일 업체들의 부실 우려감들이 가장 시장에 큰 우려감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급과 수요 모두 다 직격탄을 맞는 유가에 대한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유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그 전에 50달러대 부근에 있던 부분들이 이제 20달러대 초반대까지 거의 급락하는 수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에너지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특성이 초기에는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저금리 기조하에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던 저금리 기조 쪽에서 충분하게 이런 수혜를 받으면서 설비 투자를 늘렸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마진에 대한 압박이 나오게 되고요. 게다가 현금 흐름까지 안 좋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미국 셰일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미국 셰일 업체가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거의 산유국의 1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에 따른 위기감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 셰일 업체의 마진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글포드나 베컨 같은 여러 가지 대표적인 셰일 업체의 흐름을 봤었을 때 적어도 원가 대비 10%의 이익률을 내기 위한 유가를 보게 되면 최소 40달러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WTI 기준으로 40달러 이하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대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유가 20달러대는 당연히 셰일 업계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적자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 이어졌던 자본 투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20년도에 설립해서 어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미국 셰일 업체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천 500기업 중에 167위까지 하던 회사인데 근데 이런 어려움이 직면하다 보니까 배당금을 86% 삭감을 했고요. 지출 관리도 타이트하게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 무디스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을 벌써 투기 등급인 BA1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 거의 11달러대가 무너지는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 60달러대가 유지되던 주가가 지금 거의 6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셰일 업계의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트리포인트 오일 앤 가스 프로덕션이라는 텍사스주의 대표적인 셰일 기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2배에 해당하는 1억 달러의 부채를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상당히 부담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에서는 부도 위험이 큰 회사를 꼽았을 때 체사 피크 에너지와 같은 한 6개사가 부도 위험이 높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신용등급 강등이 전망되는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옥시덴탈을 비롯해서 3개사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이 무디스가 얘기했던 2024년도에 만기 회사채 중에서 에너지 채굴 회사와 관련된 회사채가 860억 달러가 되고요. 그와 함께 좀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증류기업까지 합치게 되면은 약 한 1230억 달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회사채를 또 투자한 회사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용등급이 취약한 회사가 약 한 10개사가 되는데 이쪽에 대한 회사 부채가 관련된 쪽에서 50%가 넘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또 이제 미국 은행들이 이를 투자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은행까지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불안감은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에너지 기업에 관련된 대출 비율이 많은 회사가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 조금 작은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오클라우즈 BOK 파이낸스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8% 자기 자본 대비해서 대출 비율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요. 예. 대형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15%, JP모건 같은 경우도 7%가 이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채무 불이행 위험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손실로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제 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그런 보증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의 대책들을 쓸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유가가 반등돼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쉐일업계 중심으로 이어지는 회사채의 혼란들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20달러 초반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비 투자한 게 있는데 본전도 못 찾고, 사실 이제 마진 압박도 있고 현금 흐름도 좋지 않다 보니까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 관련된 거기에 투자한 돈들, 뭐 산업이나 그리고 기업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부분. 유가 반등해야지만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요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명품 시장인데 불황도 피해가나 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 말고 온라인 쪽에서 클릭수가 좀 높아지는 모양인데 20대, 30대 층이 그렇게 산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어디서 돈이 나는 걸까요? 어쨌든 좀 전해주시죠. 예. 네, 일단 지금 명품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일단 여행이나 면세점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위축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특히 이제 지난 작년까지 글로벌 명품 판매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래서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다가 이번에 어떤 명품 시장의 역성장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당연히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명품 시장이 조금 그나마 그래도 선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상대적으로 소비의 비탄력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즉 있는 사람들은 계속 쓴다라는 관점과 함께 밀레니얼 세대가 관심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온라인 구매는 식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요 백화점의 명품 판매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수년간 거의 뭐 20-30% 이상 성장세는 보여왔었는데요. 하지만 3월달 같은 경우는 17%에서 27%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려감이 크죠. 근데 이 부분은 오프라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외출이 자제가 되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온라인 명품 시장의 직구는 커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1위 해외 직구 배송 대행 업체인 몰테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명품 가방이 직구 규모가 한 76%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이후부터 명품 취급액은 28%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도 잘 얘기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발란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국내 최대 명품 전문 쇼핑몰인데 2월달 거래액이 전년 대비해서 15배가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온라인과 관련된 어떤 직구 관련된 쪽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베인 컴퍼니 같은 경우에서도 전체 명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 비중은 2008년도에 약 한 1%에서 10년 만에 10배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2025년 가게 되면 25%까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성장도 뚜렷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글로벌 명품 시장 내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요. 2016년도에는 약 한 27% 정도를 차지했다가 오히려 빠르게 45%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앞으로의 글로벌 명품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일단 이런 밀레니얼 세대와 관련된 쪽에서 나를 명품으로 표현한다, 이런 관점들이죠. 그와 함께 이제 온라인 쪽이 가장 대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명품 시장은 그래도 선방한다고 합니다. 백화점 업계에서도 이를 놓칠 리 없죠. 이런 쪽으로 또 강화한다라는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 했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